지난 헬스 토픽 때 제가 너무 빨리 내용을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 놓은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질 못하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약간 자유연상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조금 더 오늘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뭐냐면 2형 당뇨병이 더 쉽게 발병하는 체질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들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같은 BMI 지수를 가진 비만 환자 분에서도 또는 비만인 사람에서도 어떤 분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비만이시지만 당뇨병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비만이면서 동시에 당뇨병도 쉽게 이렇게 발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 이 두 분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 또 심지어는요, 체중이 정상 범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비만 상태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이렇게 주변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추정만 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유전적으로 체질적인 요인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분명히 그런 체질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소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똑같은 BMI라도 내원을 하셨을 때 똑같이 내원을 하셨지만 치료 경과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 쉽게 발생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혈당 자체가 뭔가 변동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정제된 당분 또는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으로서 유지를 해오셨고, 그런 경우에는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더라도 이러한 심한 혈당 변동성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인슐린을 췌장에서 분비를 해낼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슐린과 관련되어 있는 신체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신호 체계 시스템,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이 쉽게 망가지질 않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몸이 잘 견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 정년 당분을 드신다고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당뇨가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좀 잘 견디는 그런 소인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체질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당뇨병이 쉽게 발병하는 분들, 심지어 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뇨로 진행이 되시는 그러한 분들은 이런 당분 섭취에 따른 인슐린의 분비가 쉽게 췌장을 지치고 고갈시키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췌장 내에 지질이 축적되어 가지고 췌장의 기능이 점점 빨리 고갈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다양한 요인들, 또 인슐린에 대한 각 세포의 그 신원 전달, 시그널의 어떤 그런 전달에 관련된 그런 모든 요소들이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비만으로 반드시 거치지 않고 몸이 이런 당분 섭취를 잘 견뎌내지를 못해서 당뇨로 쉽게 발병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 한두 가지 어떤 요인으로 딱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유전적으로나 아니면 체질적으로나 분명히 각 개인마다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게 이런 어떤 분들은 당뇨병이 더 쉽게 발생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2형 당뇨병이 조금 덜 쉽게 발생하는 그런 차이를 결정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중요한 거는요, 사실 뭐 내가 당뇨병의 어떤 유전적인 어떤 체질적인 요인이 잘 견딘다라고 해서 정제된 당분을 드셔도 된다, 또는 뭐 마음껏 이런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뭐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드셔도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뇨병에 취약한 그런 어떤 요인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 형성을 하고 유지를 하는 건 필수적인 거죠.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하게 어떤 일상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인이나 가족분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순간들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뭔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오히려 그런 요인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게 나의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게끔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유전적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전체 당뇨에 조금 강한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체질적인 요인들 자체가 당뇨와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분명히 다른 쪽으로 혈당 수준이나 아니면 당화 혈색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영향이 그런 문제, 증상이 안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 분명히 어떤 고인슐린 혈증이라든지 높은 혈당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몸의 자율신경계 실조라든지 피부 증상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라든지 소화기 증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 몸은 각기 떨어져 있는 그런 이 조직들이 각각 이렇게 떨어져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생명 활동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혈당이 괜찮다, 당화혈색소 괜찮다라고 안심을 하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뇨 앞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런 유전적인 체질적인 요인을 떠나서 내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증상들이 내가 혹시나 잘못하고 있는 그런 식습관과 어떤 정제된 당분 섭취 때문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음식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음식이든지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삼시세끼 끼니를 거르지 않으면 그게 미덕인 시대였어요. 1950년대, 60년대는요. 하지만은 그로부터 지금 약 한 7, 80년이 다 되어 가죠.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1950년대, 60년대의 미덕이었던 것이 이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20년대를 사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는 당분 섭취에 대해 가지고 좀 조심을 하고 특히 이 당분이 어떤 형태의 당분이냐에 대해 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건강한 형태의 당분을 보충하듯이 섭취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한 때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에 취약하든 취약하지 않든 우리가 반드시 이런 당분 섭취에 대해 가지고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항상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뇨병이 더 쉽게 발병하는 체질과 유전적인 요인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뇨병이 쉽게 발병을 하든 쉽게 발병을 하지 않든 그 당뇨병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이런 정제된 당분 섭취, 급격한 혈당 상승과 혈당 강화 이런 심한 혈당 변동성에는 취약하고 그로 인해서 반드시 뭔가 어떤 생명 활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건강한 수준의 또는 건강한 범위의 혈당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형성과 유지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